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본명이 맞아요? 그리고 식탁 위엔 벌금 납부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는데요. 날짜가 결혼식 바로 전주였고 이름은 분명 아내 얼굴인데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사람인데도 그 순간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이걸? 딸 박영란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증 이름이 두 개예요. 질문은 하나였는데 답은 두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비틀렸고요. 그 비틀림이 오늘 이야기의 첫 단추가 됩니다. 박영란은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차분함과 무심함은 달라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자 그대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이름 누구예요? 고성이는 스치듯 웃었는데 그 웃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예전 일 처리하려고 낸 벌금이야. 내가 신경 쓸 건 아니고. 짧은 대답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짧음 속에서 설명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의자를 밀었습니다. 성희 씨, 우리끼린 솔직합시다. 그 혼인신고 앞두고 이런 서류가 오면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상처가 묻었습니다.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번진 곳은 의외로 이 지역 쪽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박성재는 부유한 금수저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늘 서툴렀습니다. 지여가 엄마 이름이 두 개야. 그리고 벌금 영수증이 식탁에 올랐는데 내가 아버지 표정을 처음으로 못 읽겠다. 이지역은 친구가 흔들릴 때 차가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혼을 말하던 입으로도 가족 문제 앞에선 현실을 먼저 집어들곤 했죠. 성재야, 사실부터 정리하자. 영수증, 날짜, 금액, 사건명.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추측 덜고 확인부터. 이지역은 늘 수사관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습관이 오늘 많은 사람을 붙들어줍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휴대폰 알림을 받습니다. DNA 등록 내역이 매칭 중에서 잠정 매칭으로 바뀌었는데요. 신원 변경 이력 보유자 데이터와 약한 연관이라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었던 걸까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바로 그날 고성희의 이름 논란이 들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이걸 하나로 엮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연결고리를 자꾸 찾아다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대답을 건네는데 확신이 붙지 않더라고요. 집안에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고 박영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이 필요해요. 어제 병원 접수 창구에서 신원 변경 이력이 확인됐다고 했거든요. 보험, 학교, 은행 어디까지 다른 이름이 관계돼 있어요. 고성이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영나야, 가난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진 않아. 근데 배고픔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더라. 내가 그때 무릎을 꿇었고 그 대가로 이름을 세탁했어. 욕해도 할 말 없지. 박진석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죄는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거짓은 같이 살아. 우리 같이 사는 동안 내가 모르는 이름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았단 얘기 아닌가. 이 장면에서 박성재가 흔들립니다. 사업, 언론, 이미지 박성재 머릿속엔 대응 체크리스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뒤로 아주 천천히 엄마가 걸어 들어옵니다. 아버지, 일단 회사부터요. 언론이 눈치채면 말을 잇다 말고 박성재는 멈췄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가족끼리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이성적인 말인데 표정은 아이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표정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차 안에서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영나 씨, 이거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데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가명으로 개설된 통장 사본, 그리고 정과 기록 등본 발급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정희, 고세희, 고성에 비슷한 껍질이 3개였고요. 사진의 얼굴은 한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상자를 닫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건 제가 얽혀 있었어요. 이지환은 고개를 돌렸죠. 무슨 뜻이에요? 박영란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 잘못 얽힌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대신 서명했고 대신 욕을 먹고 벌금을 냈어요. 그게 4번째 전과였어요. 그 순간 신분 세탁이라는 단어가 희생과 맞닿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나쁜 선택과 보호 본능이 한 팩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 뭉치가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한 거예요. 장면은 어른들로 넘어갑니다. 조옥래는 손주들의 낯빛을 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밀이란 게 그냥 비밀이 아니여. 숨이여 숨. 숨은 숨을 때가 필요하지. 김장수는 한쪽에서 웃었습니다. 숨이 길면 곰팡이가 피지. 짧게 쉬고 빨리 털어. 두 어르신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집안의 내비게이션 같은 말입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게, 김다정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이상철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했고 김다정은 사람이 바뀌어도 거짓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의 말 사이에 이 집안이 서 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쪽에도 불이 번졌습니다. 인사팀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거든요. 대표 배우자 신분 세탁 의혹 첨부엔 벌금 영수증 사본, 가명 통장 캡처,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 링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대응팀을 꾸렸고 이수빈이 합류했습니다. 이수빈은 외모와 성격이 밝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이럴 땐 그 계산이 집안을 살립니다. 오빠, 2갈래 전략으로 가요. 첫째, 과거 인정하고 현재 투명성 강화. 둘째, 허위 편집물의 법적 대응. 자료 폴더 어에는 팩트라인, B에는 왜곡 라인 구분해서 넣을게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이번엔 고맙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으려 애쓰는 공기였어요. 이제 이지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지혁은 자료를 받아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분리만으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을 바로 찾아갑니다. 대표님, 이건 가족의 일이고 동시에 권력의 일입니다. 순서를 정해야 해요. 가족합의 언론 브리핑 이사회 보고. 이 순서면 버틸 수 있어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는 이유가 그거였군. 한마디였지만 신뢰가 실렸고 그 신뢰가 오늘 내내 사람들을 묶어줍니다. 지은호의 DNA 결과는 추가 확인 단계에서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잠정 매칭 문구가 추가 확인 필요로 바뀌고 각주가 덧붙습니다. 신원 변경 이력 보유자 데이터와의 약한 연계 유지.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덜 아프지? 그러고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혹시 시간 돼요? 이지혁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둘은 짧게 앉아 있었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솔직함을 붙여줬어요. 지은호, 확인은 우리가 같이 해요. 근데요, 확인하기 전까진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맙시다. 지은호는 그 말에 잠깐 울컥했는데요. 눈물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엔 도망 안 갈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어긋나 있지만 그 어긋남 위에 붙잡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 진짜 공격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지혁이 익명 메일의 발신 흔적을 추적하다가 회사 외부와 내부 경계에 걸친 사람의 그림자를 잡습니다. 이름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상속과 자리와 영향력의 줄을 오래 잡아당겨온 사람이고 고성희를 싫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표님, 공격의 목적은 가족 분열입니다.
고성의 여사 과거를 쥐어 흔들어 성재 씨와 영나 씨 사이, 그리고 대표님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죠. 박진석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단호히 말합니다. 그럼 더 붙어 있으면 되겠군. 가족회의입니다. 고성이가 스스로 입을 엽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망치려고 이름을 바꿨고요. 4번 넘어진 다음에 4번 일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은 영나 대신이었어요. 벌금도 욕도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게 변명은 아니고요. 설명입니다. 박성재가 숨을 들이켭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모르는 엄마가 너무 많았어요.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아는 엄마로 같이 살아요. 과거는 문서로 정리하고 현재는 말로 정리해요. 박진석이 그 사이에 앉아서 말합니다. 내 아내는 전과 사범이요. 동시에 내 아내는 지금 내 옆에 밥 먹는 사람이요. 나는 두 사실을 같이 들고 가겠소. 선언 같지만 사실은 선택입니다. 이후의 수습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수빈이 정리한 2갈래 전략대로 브리핑 노트를 만들고 법률 검토를 붙입니다. 이상철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쪽에 서서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김다정은 그럼 바뀐 사람답게 투명해지자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조옥래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여요. 숨을 쉬려면 내쉰 것도 말해라. 김장수는 끄덕이며 이제부터는 이름 섞지 말고 밥을 섞어 먹자고 농담합니다. 웃음이 조금 납니다. 집안에 공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다 풀리진 않습니다. 공격의 손길은 한번 물러났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한 구석, 익숙한 그림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상속 포기 각서 같은 낯선 문서 제목이 한 번씩 귓불을 스칩니다. 이건 다음 장면을 위한 여지로 남겨둘게요. 누가 무엇을 포기시키려 하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는 포기를 강요해 이 집안을 다시 찢어놓으려 할 거고 누군가는 포기를 거부해 이 집안을 더 꽉 묶으려 할 겁니다. 지은호의 DNA 매칭도 결론이 아닙니다. 추가 확인은 말 그대로 다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순이는 딸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은호야,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빨래해. 근데 너무 꽉 짜면 옷이 상하더라. 살살 짜고 말려라. 지강호는 투덜거리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붙입니다. 누나 확인은 하되 결론은 천천히 내요. 급하게 꿰면 티가 나. 밤이 깊어갈 무렵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나 씨, 제가 사람 지키는 법을 잘 모릅니다. 오늘은요, 같이 걸어도 되나 싶었어요. 박영나는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박자를 찾습니다. 보호와 신뢰가 드물게 같은 뜻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과 고성이가 둘만 남습니다. 성희 씨. 네. 우린 내일부터 같은 이름으로 살죠. 과거 이름은 장롱 맨 아래 칸에 접어넣고요. 다만 누가 꺼내보자고 하면 내가 먼저 펼칠 겁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밥 내 이름으로 떠줄게요. 진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을 치웁니다. 벌금 영수증은 봉투에 넣어 서류철로 갑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걸로요. 시청자인 우리도 여기서 리모컨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요. 공격의 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상속의 문서는 누구 책상 서랍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은호의 추가 확인이 누구의 오래된 허물을 건드릴지. 다음 장면이 시작되면 누군가 먼저 숨 고르기를 멈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집안의 다음 국면을 결정하겠죠. 오늘의 첫 문장은 딸의 질문 한 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본명이 맞아요? 그 질문이 던져진 식탁 위엔 영수증이 있었고 그 영수증이 이 집안의 거짓과 진실을 나란히 올려놓았는데요. 선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늘 다음 장면을 부릅니다.